그날 아침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청와대 회견장에 앉아 있었죠.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들 줄. 솔직히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작권, 이제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계룡대에 도착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현장이었죠. 행사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하늘엔 드론이 떠 있었고 전투기 편대가 리허설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군악대의 북소리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정책실 소속으로 오늘 대통령의 연설 초안을 끝까지 검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설에는 자주국방의 진전 정도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젠 돌려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전작권을 되찾는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힙시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지금 시점에서 너무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미국 반응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대통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제3자가 걱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의 울림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기점을 목격하러 온 느낌이 들었죠. 행사는 정시에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끝나고 군악대의 연주가 잦아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병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대통령은 시선을 앞으로 두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맹의 이름 아래 전작권을 타국에 맡긴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합니다. 순간 장병들 사이에서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의 손끝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국내외 방송 카메라가 대통령 얼굴을 클로즈업했죠. 주한미군은 우리의 동맹이자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는 협력이지 지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우리의 작전권을 우리의 손으로 되찾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연설문을 손에 쥔 채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죠. 대통령이 다음 문장을 꺼냈을 때 마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위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주먹을 쥐고 대한민국을 외쳤죠. 대통령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정치인이라기보다 한 국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미 대사관 연락망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도 이 발언이 실시간으로 보고됐죠. CNN과 로이터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전작권 완전 환수 선언. 백악관의 첫 반응은 비상협의 검토였습니다. 저는 행사장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투기 편대가 대열을 맞추며 태극 문양을 그렸죠.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사책 속에서만 보던 주권의 선언을 내 눈앞에서 직접 듣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날이 훗날 대한민국이 일존의 시대를 끝낸 첫날로 기록될 거란 거요. 저는 그날 새벽 워싱턴 국방부 내 연락실에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5시를 막 넘기고 있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국군의 날 기념식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모니터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동료 장교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 한국이 가져옵니다. 그 한 문장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죠. 워싱턴 본부로부터 첩보고 요청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확인하라. 방금 발언, 공식 선언인가? 그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긴장감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합참에 연락을 취했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순간 저의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충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전 7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집 알림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 현 행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고위 장성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BREAKINGNEWS 자막을 걸었고 FOX 뉴스는 곧바로 한국, 미국의 손을 벗어나다라는 헤드라인을 띄웠죠. 저는 현장 보고서를 들고 펜타곤 지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미군 합참부 의장과 태평양 사령부 연락요원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정말 준비된 건가? 아니면 정치적 쇼인가? 저는 답했습니다. 준비된 결정입니다. 3년 전부터 작전 지휘 체계 전환이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걸 공식화한 겁니다.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은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죠. 한국은 아직 우리 위성 정찰망, 통신 체계에 의존하고 있잖아. 저는 차분히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한국형 정찰위성 3호가 지난달 발사됐습니다. 국산 전투지휘 체계도 완성 단계입니다. 이미 독립적 통제 가능성이 검증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을 내쉬더군요. 트럼프가 듣기 전에 정리하자. 그는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과 2시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미국을 배신했다.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해야 한다. 그 문장은 미국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화당은 동맹 붕괴를 외쳤고 민주당은 트럼프가 오히려 문제다라며 방어에 나섰죠.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아니라 독립된 전략 주체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워싱턴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뭔가 뚜렷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주인으로 서는 거구나. 그날 새벽에 워싱턴은 그렇게 긴장 속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곧바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워싱턴 국방부 연락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국군의 날 발언으로 공식적으로 작전권 환수를 선언한 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온 전략적 선택의 최종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미국의 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산업과 수출 구조를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이 잇따랐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부품까지 미국의 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졌고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독립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굳히게 된 것이죠. 저는 당시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무기화하는 시대,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작전권 환수는 그래서 선택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독립을 넘어 국가 전략 전반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카드였죠. 회의실에서 저는 국방부 자료를 펼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환수 선언은 작전권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신호탄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미국의 전략망과 정보체계에 상당 부분 의존했지만 이제 국산 전투지휘 체계와 위성 정찰망을 활용해 국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들은 처음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릴 만큼 준비됐을까? 저는 침착히 답했습니다. 이미 시험 단계에서 독립 통제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지 선언일 뿐 실질적 능력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관세 압박은 점점 현실화되고
미 경제 내 정치적 혼란도 겹치면서 한국의 대응 여지는 제한적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호했습니다. 외교적 설득과 협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작전권 환수 카드를 꺼내 실질적 주권을 확보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워싱턴의 공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뉴스와 SNS, 언론들은 이미 들끓고 있었고 미국 내 정치권은 분노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란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순간, 전략적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그 속에는 반드시 책임과 준비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작전권 환수는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경제와 안보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최후의 수단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부 연락실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동시에 확인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작전권 환수를 공식화한 직후 백악관과 국방부 내부가 일순간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화면 속 뉴스 속보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 작전권 환수 선언. 트럼프 행정부 당황.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죠. 이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 저도 입을 다물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상황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근 관세 정책과 연동된 압박이 한국을 궁지로 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데이터와 전략 계획을 펼치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부품까지 미국의 관세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국내 기업들이 받는 경제적 압박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독립적 방위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자존심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복합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 모니터에 백악관 비공식 내부 회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우리 동맹을 시험하는 겁니다. 한국, 진짜로 이런 선택을 하다니. 분위기가 과열된 가운데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책을 논의했죠. 저는 차분히 한국 측 전략 보고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작전권 환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국산 전투지휘 체계와 위성 정찰망을 기반으로 한국군이 독자적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능력이 이미 검증되어 있었죠.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성을 실제로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회의실 안에서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두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실수가 곧 국가 안보에 직결될 거예요. 저는 화면 속 트럼프의 말과 백악관 내부 소식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정치적 충격을 주었지만 실질적 준비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전략적 카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내부가 혼란과 긴장으로 흔들리는 동안 저는 데이터와 보고서를 정리하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린 준비돼 있습니다. 이제 판단과 실행만 남았죠. 워싱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전율도 있었죠. 한국의 결단이 국제무대에 미칠 파장, 미국 내 정치적 혼란, 그리고 동맹 관계의 미묘한 균열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이 독립적 전략을 현실로 구현하는 첫 단계라는 걸 모든 세계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워싱턴의 국방부 연락실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화면 속 백악관 내부는 전례 없는 긴장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의 작전권 환수 발표 이후 참모들의 얼굴이 일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국은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거죠?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동향과 보고서를 빠르게 대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었죠.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까지 미국은 여전히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며
경제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경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작전권 환수는 실질적 준비와 맞물려 있었죠. 국산 전투지휘 체계, 독립적 통제 능력, 자체 위성 정찰망까지 검증 완료.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성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죠. 지금 우리가 하는 판단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겁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백악관 내부는 혼란 속에서도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각 참모들은 경제, 군사, 외교의 변수들을 빠르게 계산하며 전략을 재정비하려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압박하며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야. 경제와 정치 모두 연결돼 있어요. 저는 자료와 보고서를 정리하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현실이지만 한국의 독립적 방위, 준비가 이미 실전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죠. 이번 결단은 정치적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실질적 행동 능력과 결합되어야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판단과 실행뿐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보고서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은 미국 내부에서 혼란과 경계심을 동시에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계산했고 대비했습니다. 전략적 독립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이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 속 트럼프와 참모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독립적 전략을 행사하는 첫걸음, 그 무게감과 책임이 저를 한층 더 긴장시키고 있었죠. 저는 국방부 연락관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 뉴스와 SNS를 확인하니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극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젊은 세대는 거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외쳤죠. 이게 진짜 자주국가다. 그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미국 없는 안보, 과연 괜찮을까? 라는 걱정 섞인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과 긴장,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상황이었죠. 그 순간 대통령 이재명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읽고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그의 모습에서 강한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위험을 안고 있더라도 장기적 국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이미 한국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미 간 비공개 통화가 이어지고 미국 측은 설득에 나섰죠. 이건 시기상조야. 다시 생각해보라. 저도 옆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박함과 경계가 섞여 있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적 결단을 알리는 명확한 신호였고 동시에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바꿀 수 있는 선언이었죠. 제 주변에서도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죽인 채 모두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고 지도부는 냉정하게 국익을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결단이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에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힘이 되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작전권 환수 선언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외교적, 경제적, 심리적 균형을 모두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지도부와 기대와 희망으로 반응하는 국민들을 떠올리며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앞으로 모든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긴장된 공기를 느끼며 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즉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죠.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 아니라 경쟁자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감적으로 이번 조치가 오히려 역풍이 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뉴스가 쏟아지자 유럽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선택했다.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결단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옆 동료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이전과는 다르게 볼 거예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무역 제재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수출 규제, 관세 압박, 미국 시장 점유율 감소. 현실적 부담이 크지만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결단에 대한 세계적 신뢰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트럼프의 역공이 단순한 경제적 제재만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산업과 공급망, 전략적 자원 관리가 강화되었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지도부가 일체감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화면 속 광화문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한국이 단순히 압박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긴장이 감도는 워싱턴의 공기 속에서도 한국의 결단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였죠. 트럼프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치적 카드를 주려 해도 한국은 이미 새로운 전략과 준비를 갖춘 상태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는 앞으로 한국이 직면할 여러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순간을 실감하며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울 합참본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로 올라간 깃발,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국군통합사령부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죠. 젊은 장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방어한다. 한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이 진짜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 모든 장교들의 숨결이 멈춘 듯했고 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국,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장을 떠나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고 미국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충격이 돌았죠.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이번 작전권 환수가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외교적 신호이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사건임을 실감했습니다. 광화문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환호했고 연세 지긋한 분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국민과 군, 지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분명히 느꼈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합참본부에서는 장교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읽었습니다. 이제 자주국방의 첫날이 밝았고 한국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갖췄습니다. 제 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묘하게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단순한 뉴스가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순간임을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선택과 행동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기록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긴장과 기대, 설렘과 자부심이 뒤섞인 채 자주국방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진짜 자주국가다. 저는 그 순간 우리 국민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지켜낸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가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을요. 전장 지휘체계, 정찰위성, 전투력 모든 것이 우리 손 안에 있고 우리 국민과 군,
지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상했습니다.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역공, 그리고 서울과 합참본부에서 목격한 젊은 장교들의 눈빛,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 한국이 독립과 자주국방을 완전히 이루어낸 순간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 이제 진정한 세계 속 강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 세계와 당당히 맞서며 협력할 수 있는 나라. 국민과 군이 하나 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저는 자부심을 넘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이제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세계가 경외할 자주국방의 힘을 가진 나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대한민국, 우리의 결단과 용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